여러분은 이 분을 아시나요? 투자 대가 중 한 명이 레이 달리오입니다. 이 아저씨가 여러모로 유명한데 그 중 하나가 올웨더 포트폴리오입니다. 올웨더 포트폴리오. 이 포트폴리오 핵심은 내일 비가 올지 해가 뜰지 맞히려 하지 말고 어떤 날씨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자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날씨의 사계절처럼 경제 상황을 네 가지로 구분했거든요. 바로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에 따라 네 가지 국면으로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며 실제 그 기대보다 좋은 데이터가 나온다면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에 투자하면 좋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에 따라 네 가지 국면을 나누고 유리한 투자 상품을 정리한 게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시작입니다. 물론 네 가지 국면으로 나누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속성이 다른 자산에 투자금을 배분하는 건데요. 레이 달리오는 주식의 30%, 미국 장기 채권의 40%, 단기 채권의 15%, 금 7.5, 원자재 7.5 이렇게 분산 투자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주목을 받았을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최대 낙폭 최소화입니다.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시장이 폭락해도 다른 포트폴리오보다 적게 떨어지는 특징을 보이는데요. 우리는 소위 하락장에서 멘탈 완전 털리잖아요. 그런데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하면 하락장에서 시장보다 나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야, 그래도 낫다 이런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시장 하락장을 견디고 결국 돈을 벌 수 있도록 멘탈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다음으로 예측 불필요입니다. 사실 예측 골치 아프잖아요.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고요. 막 어렵게 예측했는데 어차피 틀리는 거 현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예측이 불필요해요. 예측에 따른 시간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편하죠. 마지막으로 장기적 우상향인데요. 자산들이 서로 보완하며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참고로 장기적 우상향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특징들에 비해서는 효용성이 낮긴 해요. 왜냐면 주식시장 장기적으로 우상향 하잖아요. 존버 어차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 우상향이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뭐 큰 매력은 아니지만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 또 존버하기 위해서 예측도 불필요하고 최대 낙폭 최소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목적은 최고 수익이 아닙니다. 그보단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목표인데요. 끝까지 살아남으면 결국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투자에서 최고는 마케팅 용어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눈길 끄기가 참 좋잖아요. 내가 최고 수익률을 올렸다. 근데 그게 전부입니다. 보통 한 해 최고 수익률을 올리면 다음 해에 박살이 납니다. 우리가 워런 버핏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둔 투자자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가 존경받는 이유는 최고 수익을 올려서가 아니라 주식판에서 살아남았고 꾸준히 성과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건 최고가 아니에요. 주식에서는 꾸준히가 중요하고 이 꾸준히 하는데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아주 유용하다. 그런데 제가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다시 본 이유, 올웨더 포트폴리오 대단하니까 이거 하자 이런 말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는 올웨더 포트폴리오처럼 튼튼한 집을 지어서 최대한 신경을 쓰지 않고 주식 투자하고 이런 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다시 보면서 투자 전략을 만들어 본 계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어떤 경제 상황이든 다 커버가 가능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잖아요. 이 개념을 주식시장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열받을 때가 언제죠? 바로 내 주식만 오르지 않을 때예요. 또 반대로 주식시장이 하락장을 맞이했을 때 덜 떨어진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즉 모든 종류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소외받을 일이 없어지고요. 또 하락장에서도 주목받는 업종이 있는데 이 업종에 투자하면 하락장에서 시장보다 괜찮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최대 낙폭 최소화가 되는 거죠. 이 개념을 적용해 볼 거예요. 그런데 산업을 분류하는 것도 일입니다. 다행히 미리 분류해 놓은 곳이 있는데요. 바로 FN 가이드입니다. FN 가이드에서는 YG 인덱스라는 데이터를 제공하는데요. 업종을 26개로 나눈 그런 거고 그래서 이름이 WI26이라는 분류 체계를 만들었어요.
이 26개 업종에 모두 투자하면 우리는 소외받을 일이 없어집니다. 또 26개 업종에 모두 투자하면 주식이 하락장일 때 어떤 종목, 즉 주목받는 종목을 우리는 투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보다 나은 수익률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에너지 업종에만 들어가도 종목 수가 38개나 나옵니다. 즉 각 업종에 속한 수많은 종목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이거 모르겠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종목 선정을 위한 개념을 적용해야 하는데요. 그 개념 중 가장 대표적인 게 데이비드 드레먼의 역발상 투자입니다. 데이비드 드레먼은 저 PER과 저 PBR을 혼합한 전략으로 시장을 이긴 투자대가인데요. 이 개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시장이 하락할 때 방어도 되면서 올라갈 때 소외가 되지 않으면서 또 전 종목에 투자하다 보니까 최고 수익은 아니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올웨더 포트폴리오 같은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PER과 PBR 데이터 대체 어떻게 구하냐는 거죠. 다행히 기업 공식 채널 카인드에 들어가면 전체 종목에 대한 PER과 PBR 데이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단 문제는 이 데이터가 과거 시점에 산출되었다는 점인데요. 시차는 있지만 검증 과정을 조금만 거치면 투자를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파이썬과 같은 컴퓨터 언어를 이용해 최신 데이터를 긁어 올 수 있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정리해 볼 건데요. 먼저 FN 가이드에서 업종별 구성 종목을 엑셀에 정리할 거예요. 마우스로 긁어서 복사한 다음 엑셀에 붙여 넣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요. 다음은 카인드에서 받은 PER과 PBR 데이터를 구성 종목 엑셀 파일에 정리한 곳에 붙여 볼 건데요. 이후 엑셀의 함수를 이용해 데이터를 정리해야 합니다. 엑셀 함수 중에 VLOOKUP이나 인덱스 매치 함수를 쓰면 되는데 이 부분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금방 나오니까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렇게 정리해서 보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필터를 통해 PER과 PBR이 모든 낮은 종목을 또 정리해 보면 에너지 업종 중 PER과 PBR 조합이 가장 낮은 종목은 리드코프입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PER과 PBR이 과거 데이터였잖아요. 이에 위에 랭킹 3개 정도의 PER과 PBR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 증권에 들어가면 리드코프를 검색 이렇게 해보면 PER과 PBR이 각각 6.68배, 0.22배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같은 방식으로 위에 3개 리드코프, SK, GS의 PER과 PBR을 정리해보면 여전히 리드코프의 PER과 PBR이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나머지 25개 업종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한 후 한 종목씩 이렇게 뽑으면 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만 하면 가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귀찮기도 하죠. 또 이런 가치 함정 이런 어려운 용어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저 PER과 저 PBR 종목 중엔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실제 거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즉, 이 전략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필터링이 이렇게 필요한데 바로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으로 필터링할 경우 거래량이 적어서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위험은 사라지고요. 또 시가총액이 큰 만큼 가치 함정에 빠질 가능성도 적어집니다. 우리가 가치 함정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거든요. 근데 그중 하나가 바로 주식이 휴지 조각될 가능성인데 이 휴지 조각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드는 거예요. 물론 큰 기업이라고 해서 휴지 조각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시총이 작은 종목보다는 확실히 상폐되는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치 함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앞서 살펴본 FN 가이드 업종별 구성 정보를 보면 이게 시가총액 큰 순으로 정렬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시가총액 큰 순으로 정렬됐으니 위에서 10개 종목만 대상으로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도 많이 줄어들겠죠. 자, PER과 PBR을 시총 10개 위로부터 정리를 한 후 아까처럼 이제 조합을 해서 낮은 종목 순으로 뽑으면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유용해집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와 같은 생각을 작년 말에 했어요. 아니, 주식 투자 좀 편하게 하고 싶고 나 지금 콘텐츠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계속해서 주식 투자 때문에 이런 걸 못하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냥 툭 던져놓은 포트폴리오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처음으로 했고
제가 1,700만 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이 지금 거의 끝난 이 시점에 1,940만 원으로 이렇게 1,700만 원이 불었어요. 수익률은 약 14%인데 요즘 장이 워낙 화랑장이라 보니까 이 수익률이 아주 작고 소중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때 다시 한번 이 말을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목표는 우리가 최고가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거, 그리고 이 끝까지 살아남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쉽게 마음 편하게 하자. 이 전략이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포트폴리오와 같고요. 그래서 최고는 아니지만 뭐 화랑장에서 괜찮은 수익률을 올렸고 앞으로 하락장도 곧 오게 될 건데 하락장이 와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수익률을 올릴 거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트레이딩 전략도 쓰고 있거든요. 실제로 개발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 트레이딩 전략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자동화가 돼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확인하다 보면 정말 많은 시간을 거기다 쓸 수밖에 없어요. 뭐 그게 재밌을 수도 있고 돈을 벌면 그런데 아주 많은 시간을 써서 돈을 번다면 이런 포트폴리오는 그냥 툭 던져놓고 무심코 있다가 돈 벌었네, 괜찮네, 그리고 불안함이 없어요. 이 트레이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항상 불안함을 갖고 있는데 이런 올웨더 전략은 불안함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무심코 던져놔도 알아서 잘 되는 포트폴리오다. 저는 이렇게 자신하고 있고 이게 진정한 매력이다.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는다. 그래서 결국 승리한다. 이 포트폴리오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운영하는 포트폴리오 이름을 올커버 포트폴리오라고 지었는데요. 모든 업종을 커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올커버 포트폴리오는 앞서 설명드린 컨셉은 공유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기준이 다르긴 해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섬세한 작업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그 업종별 투자, 업종별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설명 부분조차 여기 이 올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하면 사실 제가 만든 섬세한 기준들은 어느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저는 또 다른 투자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 떠나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